아니 웃기는 남편들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굉장히 대표적인 개그맨, 개그우먼 커플 있죠. 윤영빈 씨와 정경미 씨 얘기인데요. 네, 네네. 윤영빈 씨 이야기입니다. 사실 2006년에 이제 개그 콘서트라고 그곳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경미 포레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거 늘 외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결혼해서 이제 이듬해 첫째 아들까지 출산을 했는데 네. 정경미 씨가 이런 얘기를 밝혔어요. 언제 이렇게 완전히 이 사람 멋있구나라고 빠졌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열애설이 터지면 이제 프로그램 이제 PD가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연락이 그렇죠, 갑니다. 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윤영빈 씨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나 이 프로 그만둘 거가 돼 있습니다. 네, 이 얘기에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네. 이런 소회도 밝혔네요. 정경미 포레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네. 결혼 8년 만에 두 사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각방을 쓰고 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각방을 쓰나. 아직 제가 볼 땐 젊어서 각방 쓸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홍배 팀장님이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또. 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첫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활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미 씨하고 아이하고 생활 사이클하고 패턴이. 윤영민 씨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구석지에 있는 방 하나를 윤영민 씨가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한 내준 거군요. 그렇죠. 그냥. 이제 네. 아빠가 너무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두고 있으면 또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각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런데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최정학 기자님, 정경미 씨가 너무 많이 참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경미 씨가 굉장히 연예계에서 유명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래요? 주변에 그 개그맨 분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분들이 별명을 지어준 게 보살이입니다. 아니 보살 말고 크리스찬답게 좀 지어주 예쁜 보살이에요. 네네. 네, 그 정도로 참 많이 참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신혼 초에 윤영빈 씨가 부산에 공연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주말 부부 신세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어서 홍대 공연장까지 오픈을 하면서 예. 신혼부터 8년 동안 주말 내내 집을 비웠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정경미 씨가 굉장히 투정어린 말로 저는 들리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윤영빈 씨가 저희가 생각해보면 방송인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격투기 선수이자 극장주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의 무대를 세워주는 굉장히 훌륭한 선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정경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은 꿈이 굉장히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젊을 때 다 해보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남편 일이라면 뒷바라지 해주는 정경미 씨를 정말 실망케 한 뭔가 사달이 벌어졌다면서요, 창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그게 정말 오래 평생, 가죠. 가기도 네. 하는데요. 지금 정경미 씨가 41살인데 둘째를 임신 중이에요. 네. 내년 초에, 그러니까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출산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힘들어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내가 고개가 좀 안 땡겨라고 했더니 윤영비 씨가 입덧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입덧은 진작에 지난 상황이었어요. 임신 초기가 나 아니었거든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임신 몇 주인지 알기나 해? 라고 물었더니 17주 차라고 했는데 사실 22주 차였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한 달 이거. 간격이나 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그 윤영비 씨한테 정경미 씨가 좀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고요. 또 임신한 정경미 씨를 보고 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타박도 했다고 정경미 씨가 좀 서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결혼을 꿈꿨다가 뉴스파이터 하다 보면 또 결혼 생각 없어지시는 최정학 기자님. 이런 남편이 있으면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 저는 평생 구박할 자신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네네. 네, 사실 윤영빈 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의 이름도 몰랐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둘째 임신 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 번 빼고는 산부인과에 같이 가본 적도 없다라고 세상에, 얘기를 아이고. 하거든요. 윤영빈 씨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같이 가면 부인이 불편해할까 봐 내가 알아서 빠져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심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정경미 씨가 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친오빠와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아니라 친오빠와 병원을 방문을 했다고 아이고, 해요. 어쩌다가요. 아이고. 그런데 그 순간 이때 윤영빈 씨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연락이 두절이었었다고.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야 통화가 됐는데 그 사이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친오빠와 함께 갔다고 하는데 세상에. 결국 이 산부인과에 혼자 다니는 이 서름에 눈물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아이고 하네요. 이거는 평생 가는 거네요. 이거는 세상에. 그런데요 한때는 정말 사랑꾼으로 불렸던 윤영빈 씨가 어쩌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한테 큰 영감을 주신 분은 이제 이경규 선배님. 이경규 선배님이 저희 그 결혼식 주례사로 아주 멋있는 명언을 주셨거든요. 뭐라고요? 둘이 서로 소 닭 보듯이 살아라. 외양간에서 닭 잘 있나 지켜보고 지붕 위에서 소 잘 있나 지켜보고 거리를 돌아. 잘 있으면 또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뭐 이렇게 지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로 너무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의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경규 씨 책임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경규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약간 좀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주례사를 제가 한다면. 근데 그럼에도 이경규 씨 의미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윤영빈 씨가 하는 행동처럼 뭐 얘 출산하러 갔는데 같이 가지도 않고 뭐 임신 몇 주인지도 모르고 이걸 소 닭 보듯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꼬치꼬치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정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이경규 씨가. 네.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말 그대로 소 닭부짓 하면 윤영빈 씨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부터라도 네. 아내를 위해서 늘 관심 가지고 아내 맞아요. 부족한 부분이 뭔지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아픈 부분이 뭔지 감싸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꺼져가는 윤영빈 씨를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오히려 살리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 윤영빈 씨 혹시 아빠로 지금 이제 둘째 아이 임신 중이잖아요. 아빠로서 낙제점이에요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아빠로서는 100점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 보기가 한두 시간만 보면 실증이 나거든요. 근데 실증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높이에서 봐서 아이를 같이 놀아주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남편으로서는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는 전혀 사랑스럽고 참 저분 누구죠? 윤영빈 씨가 죄송합니다. 윤영빈 씨가 뭐 아장이 넣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으로서는 부족해도 아빠로서 만점이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이 각방을 쓴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합방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사랑을 해야죠. 네, TMI입니다. 네, 별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것도 가정사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뭐 윤영빈 씨, 정경미 부부 앞으로 이제 잘 살겠지만 다음으로 웃기는 남편분은 대체 누굴까 궁금합니다. 네, 어디 가서 웃기는 걸로 2등하진 않을 뿐 허허. 유세윤 씨입니다. 야, 네네. 유세윤 씨는 사실 SNS에 글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웃기는데요. 네. 이제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원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네.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그렇죠. 보통 쓰죠.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본인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아, 네니오. 네니오가 뭐예요 또 이거는? 네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 가지고도 굉장히 항상 즐거움을 주는 그런 유시윤 씨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세윤 씨는 SNS를 통해서 아내와의 알콩달콩한 일상도 많이 올렸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유세윤 씨가 벌써 결혼 10주년이 됐어요. 아, 그래요? 요즘 뭐 리마인드 웨딩 사진 굉장히 많이 찍으시잖아요. 오. 유세윤 씨 부부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허. 보통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드는데 네. 유세윤 씨 부부는 대파를 들고 저 있어요. 대파예요. 네, 그래서 네. 유세윤 씨가 이 사진을 보고 와. 이런 글을 씁니다. 네. 대파 들고도 활짝 웃어줘서 고마워요, 누나. 누나라고 아. 적었는데요. 누나 아니 여보라고 연상인가 다시, 보군요. 네, 아하. 급하게 되잡는 모습입니다. 사실 유세윤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 4살 연상이에요. 그래서 유세윤 씨가 사실은 이 나이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도 SNS에 굉장히 재밌는 글을 쓰면서 연상연하 부부의 굉장히 좀 시트콤 같은 재밌는 일상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유세윤 씨의 SNS를 보면 유난히 가족 사진 그리고 아들 사진 그리고 아내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사실 후배 연예인들도 저랑 인터뷰를 하면 참 유세윤 선배처럼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그래요. 합니다. 네. 유세윤 씨는 일상도
결혼 생활도 재미란 요소가 응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 앞에서 부른 이 노래가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 대충 해버리죠. 요리 뒷정리 나눠줘. 설거지 얼룩 남기죠. 전구 하나 못 갈죠. 쟤는 왜 이럴까. 상처만 주는 걸까. 결혼은 왜 안 걸까. 안 해도 후회일까. 저다 나를 만나 인생이 그리 됐어. 다른 놈 만났으면 놀지는 않을 텐데. 다시 또 태어나면 그때는 도망가요. 내가 또 잡지 않게. 우리한테 익숙한 멜로디에다가 저렇게 개살나니까 혹시 김은배 팀장님 혹시 마음에 다가오는 뭐 가사가 있습니까? 가사는 다가오긴 오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남성분들이 네. 아내한테 미안한 게 있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하. 못하고 그냥 외출할까? 아니면 맛있는 거 사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 잘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여자 손을 꽉 잡으면서 자기가 미안해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말을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할 만한 분이 백성문 씨는 이제 신혼이라니까 당연히 할 것 같고 최 교수님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러세요? 오늘 또 진짜 분위기. 제가 보기에는. 네. 왜 또 저를 가지고 이렇게. 네. 그런데 사실 가사는 저렇게 했지만 거기에 아내에 대한 진심 사랑이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유세윤 씨가 그 사랑꾼 면모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아는 44살 중에 아내는 가장 현명하고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다. 아.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다라고 아주 달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개그맨이잖아요. 이렇게만 끝나지 않죠. 그런데 44살 아래는 좀 많다, 이런 여성분들이.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아이고. 하기도 했고요. 네. 아내가 환갑잔치를 먼저 하시게 될 텐데 네. 그때 내가 업고 들어갈 계획이다. 네. 이미 아내의 동의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세윤 씨가 제 의중을 그새 알아차렸네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세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을 계획이랍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의 앞날도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